안녕하세요. 치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이광수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건설사 출신이세요? 예, 제가 1호입니다. 네. 최근에 강남 집값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장에 집값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지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동반하여 일단 8월까지는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5, 6, 7, 8월까지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동반했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나 투기 수요가 갑자기 또 많아졌다. 그 이유 파악으로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일단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 법인이 매입한 비율이 증가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의 매수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또 시장에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가 불어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실수요,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견차가 있는 건데요. 실수요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가구 수가 증가한 건 아니니까 실수요가 단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수요가 막 증가할 때 오르는 건 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그 가격이 정당성을 갖고 있죠. 네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이 감소할 때 오르는, 집값이 오르는 건 전형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집을 안 파는 건. 그리고 계속 매물이 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의 원인을 잘 보시면 고점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2018년 뭐 한 4월, 5월부터 한국의 집값의 매물이 감소해서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2018년 5, 6월, 7월 이때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엄밀하게 말해서 2018년 7, 8월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강남이 크게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빠졌다가 다시 회복. 네, 다시 회복한 수준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상승을 얘기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그 고점 대비해서 오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 고점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르기 힘들고 그 고점은 결국에는 향후로 하락할 징조를 보이는 거죠. 네.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면. 네네네. 그리고 또 여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연구원님이 말하시는 공급이라는 거는 흔히들 말하는 뭐 일반 가구 수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매물.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죠? 집값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 집의 총량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서울의 집은 계속 증가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네. 갑자기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예. 총량은 증가했고 새 집은 증가했는데 집값은 계속 변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2014년부터 서울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집의 총수가 준 건 아니에요. 분양도 훨씬 많이 됐고 입주도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건 집을 실제로 얼마를 짓느냐, 분양하느냐의 관건이 아니고 집의 매물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집의 매물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공급은 매도 공급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총량이 줄었습니까? 그래서 단기의 가격 변화는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꼭 매도 공급이다. 이게 공급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 측을 얘기를 할 때는 절대 총량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서울 집은 영원히 부족한 거예요. 강남 집은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량으로 얘기한다는 건 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2015년부터 공급이 계속 줄거든요.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요. 예. 왜냐하면 개발 기대감도 많고 재건축도 막 활성화되니까 예. 그리고 집을 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표를 따져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회전율이 크게 하락합니다. 이 매매 회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과거 평균으로 보면 100채당 10채는 매물이 계속 나와줬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매매 여전율을 갖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이게 4%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4채나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채가 나와 있었는데 4채밖에 준 거예요. 네네. 근데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오르죠. 예. 그런 게 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에서 집값 오르는데 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게 투자 수요일지도 모르지만 강남 외 거주자 비율이 증가했어요. 특히 이번에 5, 6, 7, 8월에 이번에 다시 올라가 네, 회복할 때. 근데 강남에 거주한 사람들은 팔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강남에 누가 더 잘할까요? 강남 시장. 누가 더 투자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강남 사람들이. 그렇죠. 부산에서 뭐 이런 말은 뭐 제가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강남에 사시면서 분위기도 잘 알고 이러신 분들이 잘 알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보다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이 서울에 몰려들어서 강남 집을 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고점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올해 1분기를 되게 주목합니다. 올해 1분기 2019년. 네. 왜 그걸 주목해서 보냐면 1분기 때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가 18억에 거래되다가 14억짜리가 거래돼요. 갑자기 3, 4억에 빠지는 게 실거래가로 거래됩니다. 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해 종부세가 크게 오르니까 다주택자들이 1분기에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니까 그게 이제는 결국에는 고점이 풀리는 건 집을 안 팔았던 사람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올해 1분기에 나타나요. 근데 내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단기적인 현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 그렇게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더 올라가긴 힘들고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 하락폭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집값이 만약 안 오르고 예. 계속 지지부진하면 팔기 시작할 거예요.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나 더 오를까 봐. 네. 근데 만약 이게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계속 집값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보유세만 강화되고, 혹시나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의외로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많이. 그러면 집값 하락세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초창기 모습은 어떨까요? 고점이 빠질 때의 모습.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데 거래가 안 될 겁니다. 네. 초창기는. 왜냐하면 빠진 올해 1분기하고 똑같아요. 거래량은 빠지는데 사는 사람도 더 빠질까봐 안 거래해. 네. 안 사. 네네. 그래서 기다려요. 예. 그래서 초창기 모습은 거래량이 크게 빠져요. 가격은 조금씩 빠지는데. 네네. 그래서 진짜 하락에 돌입하고 이제 바닥을 찍고 그럴 때는 갑자기 가격은 많이 더 빠지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오릅니다.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네. 거래량이 회복할 때는 드디어 집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집값이 더 빠질 때. 이때가 이제는 하락폭도 커지고 바닥일 가능성이 큰 거죠. 집값이 올라서 1%만 빠져도 크게 우리한테 데미지를 입혀요. 집값이 비싼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오르는 건 저희가 수치에 이게 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나 기사나 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를 때는 퍼센트가 커 보여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같이 10억짜리가 1억 올라도 10%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20억짜리가 같이 1억 빠져도 5%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10% 올랐는데 5% 빠졌는데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랐을 때는 항상 유의해서 사실 시장을 보셔야 되고 너무 퍼센트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빠진다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저희는 철저하게 금액을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빠지는 폭은 어느 정도로 빠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은 오른 만큼 또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서 예. 매도 공급이 감소한 만큼은 빠져야 된다. 매도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게 보통 저희가 추산해 보면 보통 20, 30%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빠질 네.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휴, 되게 크네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올해 1분기에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18억짜리가 14억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18억 5천에다가 이게 누가 또 댓글 다실까봐 그 정도 안 빠졌다. 정확히 얘기 드리면 18억 5천 정도가 14억 뭐 한 7천 이 정도 거래됐어요. 네네. 그래도 한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어? 그래도 그 벌써 20%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예, 그렇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네. 벌써 잊었는데. 예. 5개월이 지나서. 벌써 잊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하고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아마 저희 지코노미 TV 안에서도 되게 새로운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하시면 다른 분들 것도 찾아보고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은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